우리가 지금까지는 표의자 입장을 중시하는 자연적 해설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규범적 해설을 봅니다. 우리가 말한 사람 입장과 들은 사람 입장이 다를 때 누구 입장을 중시할 것이냐가 문제될 때 이것은 말한 사람의 진위 생각보다는 들은 사람의 표시, 다시 말해서 상대방 입장을 중시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대체로 재산법은 이 규범적 해석 방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위는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표시가 중시된다 그런 얘기 되겠죠. 자,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위 중심됩니다. 말은 한 사람보다는 말이 실수로 나왔건 진이건 가짜건 묻지 않고 일단은 표시를 중심으로 한다. 그래야 거래가 안정되겠죠. 자기가 글을 써놓고 나는 내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게 되면 입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문제되기 때문에 이것은 표의자의 진위보다는 진위 어찌 됐건 말한 사람의 표시를 중심으로 해서 들은 사람의 입장을 중시한다. 이것이 규범적 해석입니다.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적합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든지 계약 등에 적합한 해석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나왔죠. 판례가 있습니다. 총완결, 완전히 갚았다 라고 썼다면요, 더 받을 금액이 있어도 받지 못한다. 유명한 판례죠. 이게 1960년대 후반 판례인데 어떤 사람이 빚을 받으러 채무자 집에 갔더니 일부만 줄 테니까 총완결이라고 써라.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채무자가 그렇게라도 안 써주면 나는 일부라도 갚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부라도 먼저 받기 위해서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썼다면 더 이상 받지 못한다. 자, 이거 썼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받을 금액이 있어도 총완결 이렇게 썼다면 더 이상 받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규범적 해석의 예의다.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총완결 해놨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오면 당연한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대로 진행이 된다. 시험에는 다운표는 안 쳐지지만요, 이 단어는 꼭 들어갑니다. 2번, 임대차 계약서에 모든 경우의 화재에 책임진다 라고 썼다면 그 모든 경우가 무슨 뜻이냐? 이 경우는 대부분 판례는 임차인이 조금 억울한 일이 하더라도 모든 경우의 화재의 경우는 이 모든 경우는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답니다. 임차인이 일주일씩 집을 비운 사이에 집이 불이 나서 타버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임대차 계약 시에 모든 경우의 화재에 대해 책임진다 라고 했다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좀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말을 했기 때문에 지켜라.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3번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가계 같은 경우죠. 임대인이 계약서에 써줬습니다. 모든 권리금 인정함. 권리금 아시죠? 임차인이 나갈 때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에게 받는 돈인데 임대인이 내주는 돈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모든 권리금 인정함라고 썼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나갈 때 임대인에게 권리금 달라 소리를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을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나갈 때 권리금 받아나가 인정할게. 나는 못 줘. 그런 뜻입니다. 내가 권리금 받는 것을 내가 뺏지 않겠다. 그런 뜻이지 당신이 권리금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권리금을 줘서 내보내지는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금 인정함 이렇게 썼다 하더라도 그 말귀만 가지고 권리금 달라 소리를 임대인에게 할 수 있어 없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일반적인 규제 없습니다. 요즘 금리가 싸면서 대출이 잘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금리가 싸도 대출이 잘 안 됩니다. 그만큼 싼 금리로 돈을 얻어다가 사업을 해도 금리 이상을 벌지 못해.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기 직원한테 야 빨리빨리 대출해. 은행이라는 것은 대출을 해주고 이자 받고 사업하는 것이 은행이잖아요. 그래서 대출 직원들은 막 독려를 하니까 대출 직원이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은행 돈 써라. 내가 싸게 줄게 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대출 약정서에 은행 직원이 해소 책임 이렇게 썼습니다. 빨간 글씨로 해소 책임. 문제는 이 해소 책임이라고 써주고서 그 은행 직원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그 친구가 돈을 빨리 갚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쪽에서는 이번에는 내가 해소 책임이라고 썼으니까 그 돈을 빨리 갚아라 라고 은행이 대출 직원에게 연대보증식으로다가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회수 책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만약에 돈을 빌려간 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빨리 갚아라라고 독려하겠다, 독촉하겠다, 그런 뜻이지, 회수 책임이라는 말만으로는 자, 은행 대출 직원의 보증 책임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보충적 해석을 보시죠. 자, 보충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으로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 때는 누구? 제3자 입장. 말한 사람 입장도 들은 사람 입장도 서로 애매하다. 자기주장만 피게 되면 결국 제3자가 나서야 되겠죠. 이 제3자 입장에서 하는 해석이 바로 규범적 해석 다음의 보충적이다. 특히 보충적 해석은 자연적, 규범적 해석을 거친 이후에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충적 해석,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에 의해서 일단 해석이 된 이후에 하는 것이 보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충적 해석은 누구의 시각에서 한다고요? 제3자의 시각이다. 그리고 계약에 적합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복잡하죠? 이건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최근에 5표시 무효 원칙에 대한 판례가 나오면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고요. 복잡하기 때문에 자, 그림을 통해서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건 제가 그린 그림이고 이걸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책을 보실 때도 이렇게 그냥 단순 암기하는 방법이 있고 그림을 그리듯이 이미지로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자, 색도 제가 밑으로 내려올수록 좀 진하게 칠했죠. 해석 방법은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먼저 자연적 해석을 하고 다음에 규범적, 다음에 마지막 보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는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다시 옆으로 자연적은 표의자 중심, 규범적은 상대방 중심, 그리고 보충적은 제3자 중심이고 적용 범위는 자연적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뭐 있더랬죠? 유죄포,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규범적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그리고 보충적은 계약의 경우에 적합합니다. 읽으실 때도 옆으로 외우지 마시고 자규보,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그리고 표의자, 상대방, 제3자, 상대방이 없을 때, 있을 때, 그리고 계약의 경우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규보 무슨 새 이름 같죠?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표의자, 상대방, 제3자, 상대가 있을 때 이렇게 자규보, 표의자, 상대방, 제3자, 상대방 없을 때, 상대방 있을 때 계약의 경우에 적합하다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의사표시를 보시겠습니다.